프랑스 와인셀러는 필수예요. 20년간 20년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15만 달러어치의 와인이 담긴 프랑스제 와인셀러가 멈춰버린 그날, 절박한 마음에 선택한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제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와인을 다뤄온 제게 와인 보관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UC 데이버스 와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수년간 와이너리를 연구한 저는 와인 보관에는 오직 프랑스제 와인셀러만이 최고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더 셀러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오픈한 와인바입니다. 이곳에는 100년 된 빈티지부터 한정판 와인까지 제가 직접 엄선한 와인들만 보관했습니다. 모든 와인은 프랑스 최고급 와인셀러에서 완벽한 온도와 습도로 보관되었고 덕분에 저희 와인바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신념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15만 달러어치의 빈티지 와인이 보관된 프랑스제 와인셀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서둘러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부품을 프랑스에서 공수해야 해서 최소 2주는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프랑스제 와인셀러를 찾아보았지만 전 모델이 재고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제품도 독일 제품도 구할 수 없었죠. 완벽한 온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십 년 된 와인들이 모두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장 대체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한인 직원 제임스가 조심스레 김치냉장고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김치 보관용 냉장고에 최고급 와인을 보관한다는 건 제 20년 경력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근처 한인 전자제품 매장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설치하는 내내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와인들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치 기사는 김치냉장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0.1도 단위의 미세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동 방지 시스템과 습도 조절 기능도 의외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김치냉장고가 최고급 와인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임시방편의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흥미로운 마음으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2주가 걸린다던 와인셀러 부품은 계속해서 수급이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치냉장고를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15만 달러어치의 와인이 망가질까 두려웠지만 놀랍게도 와인들은 멀쩡했습니다. 온도 변화도 거의 없었고 습도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20년산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시음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와인은 원래 프랑스 와인셀러에서 보관하다가 3개월 전 김치냉장고로 옮긴 것이었죠. 코르크를 뽑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인에서 올라오는 향이 완벽했거든요. 조심스레 한 모금을 마셔보았습니다. 20년 된 와인 특유의 깊은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균형 잡힌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김치냉장고에서 3개월간 보관된 와인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와인들도 하나씩 시음해보기 시작했죠. 15년산 이탈리아 바롤로, 30년산 스페인 리오아, 25년산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까지 모든 와인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전력 소비량이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월 전기요금이 $400 정도 나왔는데
김치 냉장고는 $1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용량을 보관하는데 전기 사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였죠. 진동 문제도 획기적이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미세한 진동이 있어서 오래된 와인의 침전물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치 냉장고는 거의 진동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치 냉장고에는 특별한 진동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온도 유지력이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24시간 동안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한번 정전이 났을 때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4시간 만에 온도가 올라갔지만 김치 냉장고는 거의 온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김치 냉장고의 기술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발효식품을 위해 개발된 특별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온도 변화를 0.1도 단위로 제어할 수 있고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정밀한 제어 기술이 와인 보관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매일 와인을 시음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온도, 습도, 전력 소비량, 와인 상태 등을 꼼꼼히 적어두었죠. 3개월 동안의 기록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혁신이었던 겁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제 경험이 주관적인 것일까? 다른 와인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저는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테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술력이 와인 보관의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저는 체계적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UC 데이버스의 와인학과 동기이자 현재 와인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를 찾아갔죠. 처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버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와인을 보관한다는 말에 농담으로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3개월간 기록한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량과 온도 유지력에 관심을 보였죠. 결국 로버트는 공식적인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셀러와 김치 냉장고의 성능을 과학적으로 비교하자는 것이었죠. 첫 번째 테스트는 온도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13도로 설정하고 일주일간 온도 변화를 측정했죠.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평균 0.8도의 온도 변동이 있었지만 김치 냉장고는 놀랍게도 0.2도 이내로 온도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문을 여닫을 때의 온도 회복 속도는 김치 냉장고가 압도적으로 빨랐죠. 두 번째는 전력 효율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조건에서 한 달간 전력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월 평균 487kW를 소비했지만 김치 냉장고는 178kW밖에 소비하지 않았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이 $3,000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었죠. 세 번째로 진행한 건 진동 테스트였습니다.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침전물 관리거든요. 고성능 진동 측정기로 측정해보니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평균 2.8Hz의 진동이 발생했지만 김치 냉장고는 0.9Hz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인버터 기술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죠. 습도 관리 능력도 테스트했습니다. 와인 보관에 가장 적절한 습도는 70% 내외인데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습도 조절을 위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치 냉장고는 자체적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항상 65에서 75% 사이로 습도가 유지되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정전 테스트였습니다. 전원을 끄고 24시간 동안 내부 온도 변화를 관찰했는데 프랑스제 와인셀러는 6시간 만에 실내 온도와 비슷해졌지만 김치 냉장고는 24시간이 지나도 온도 상승이 3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3중 단열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로버트는 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능이
프랑스제 와인셀러를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거였죠. 특히 전력 효율성과 온도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와인 업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최대 와인 전문지에서도 이 실험 결과에 관심을 보였고 여러 와인바 오너들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왔죠. 한국의 기술력이 와인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인 보관의 역사가 새로 쓰일지도 모르겠네. 프랑스의 전통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 같아. 그의 말처럼 이제 와인 보관의 패러다임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있었죠. 로버트의 연구소는 이 테스트 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와인 보관 방식에 도전장을 던진 한국의 기술력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한국 기술의 진정한 혁신이었다는 것을요. 과학적 검증 결과가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와인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나파밸리의 유명 와인바 오너들이 직접 제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테스트는 샌프란시스코 와인 협회 회장인 제임스 모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와인을 프랑스제 와인셀러와 김치 냉장고에 각각 3개월간 보관한 뒤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자는 것이었죠. 20명의 소믈리에가 참석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85%의 전문가들이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된 와인의 상태가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빈티지 와인일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죠. 한 소믈리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된 와인이 더 안정적인 숙성 과정을 거친 것 같다. 특히 타닌의 변화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프랑스 출신의 소믈리에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죠.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분명한 혁신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와인바 오너들이 김치 냉장고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심지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와이너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20개가 넘는 와인바가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나파밸리의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존 캐리건의 방문이었습니다. 50년 경력의 그가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된 자신의 와인을 시음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와인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관될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 실제 사용 후기도 놀라웠습니다. 버클리의 와인 갤러리 오너는 전기요금이 월 $1,200나 절약되었다고 했고 LA의 더 셀러 매니저는 와인 손실률이 1% 미만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보관된 와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현대적인 기술력과 전통 와인의 만남이라는 스토리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와인 시음회에서는 김치 냉장고의 성능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와인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매번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특별했던 건 한국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치 냉장고로 와인을 보관한다는 사실에 특별한 자부심을 보였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기쁘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인 업계 매거진 와인 스펙테이터는 저희 와인바를 혁신적인 와인 보관 방식의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하던 와인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였죠. 이제는 제가 다른 와인바 오너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혁신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셀러의 모든 와인셀러는 김치 냉장고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랑스제 와인셀러를 고집하던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월 3,2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줄었고 와인 손실률도 5%에서 0.5% 미만으로 감소했죠. 수치로 보면 놀라운 변화였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와인 보관 비용이 크게 줄면서 와인 가격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급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셀러는 단순한 와인바가 아닌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여는 와인 테크 세미나는 항상 만석입니다. 와인의 역사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수백 년 된 와인을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때면 항상 열띤 토론이 이어지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나파밸리의 대형 와이너리들도 저희 매장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한 와이너리 오너가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된 자신의 와인을 시음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와인 보관 방식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단 몇 년 만에 그 역사를 뛰어넘었네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20년간 고수해온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와인셀러를 점검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혁신은 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더 셀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와인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경험해 갑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말이죠. 최근 한 와인 전문지에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죠. 한국의 기술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 다음 목표는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700여 건의 문화유산을 심사해온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문위원이 한국의 시골 마을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단순한 발효식품으로만 여겼던 그의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대체 그 장독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 전문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문화유산 평가위원 마틴 르클레어입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세계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평가해왔죠. 피라미드부터 만리장성까지 세계의 위대한 문화유산들을 심사하면서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 분야는 더욱 엄격했어요. 2010년 프랑스의 미식 문화가 첫 등재된 이후 각국의 신청이 쇄도했지만 90% 이상을 탈락시켰습니다. 맛이란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전통은 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신청서를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봄철이면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장독대에 장을 담그는 과정이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의 두시나 일본의 미소와 뭐가 다르다는 건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규정상 현장 실사는 필요했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한국의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의 장독대를 보러 간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독대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40년 된 간장부터 3대째 이어오는 된장까지 각각의 장독에는 제조 연도와 특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지식이었어요. 날씨와 기온에 따라 장을 담그는 방법이 모두 달랐고, 간장의 농도는 염도계로 재는 게 아니라 달걀로 확인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죠. 매주는 북풍이 불 때 말려야 해요. 남풍은 습기가 많아서 안 되지.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40년 된 간장으로 만든 국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전 세계의 음식을 맛봐왔지만 이런 깊이 있는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퇴근 후 들러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3대가 함께 모여 장을 담그는 모습은 단순한 요리 전수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전승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다른 가정의 장독대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각 집마다 장맛이 달랐고 독특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마을이라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장을 담갔죠.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저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장 담그기는 단순한 발효식품 제조가 아닌 과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된 인류의 위대한 지혜였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장독대 관리법이었어요. 날씨에 따라 뚜껑을 여닫는 시기가 정확했고 절기별로 장을 젓는 횟수도 달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 덕분에 한국의 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혜와 정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완성도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유네스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진정한 문화유산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20년 경력에 제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한 문화유산을 옹호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심사위원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발효식품이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특히 아시아의 발효 문화는 이미 중국과 일본이 신청한 전례가 있었고 모두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달랐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년 이상 된 된장에서 발견된 미생물의 종류가 900종이 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생물들이 서로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직접 채취한 장독대의 미생물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발효식품과 달리 한국의 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부한 영양 성분이 만들어졌습니다. 40년 된 간장의 아미노산 함량은 일반 간장의 3배에 달했고 항산화 물질은 5배나 높았죠. 기후와의 상관관계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장 담그기는 24절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입춘에 메주를 만들고 춘분에 장을 담그는 과정은 과학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시기였습니다.
현대 미생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선조들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지역별 특색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산간 지역과 전라도 해안가의 장 담그기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춰 수백 년간 최적화된 방식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DNA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된장에서 발견된 미생물 군집은 3대에 걸쳐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 담그기 비법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살아있는 미생물 문화의 전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보고회가 끝나갈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미생물학 자문위원은 즉시 한국 현지 실사를 제안했죠. 그렇게 2달간의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장독대를 직접 방문하며 과학적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매 방문지마다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고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점점 더 깊이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닌 인류가 보존해야 할 살아있는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 세계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더욱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유명 장독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DNA 샘플을 채취했죠. 특히 100년 이상 된 간장을 보유한 가문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도의 한 종갓집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890년대부터 이어진 장 담그기 일지였죠. 매일의 날씨, 온도, 습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특이사항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한 데이터가 130년 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된장을 담글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이 해발 고도에 따라 정확히 달랐습니다. 산간 지역은 평지보다 15% 적은 소금을 사용했는데 이는 현대 미생물학에서 밝혀낸 최적의 비율과 일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수백 년간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였죠. 제주도의 장독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장독대 주변에 현무암으로 작은 성을 쌓아놓았는데 이 구조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완벽한 자연 항온 장치였습니다. 풍향에 따라 돌담의 높이도 달랐고 틈새의 간격도 달랐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강화도의 한 농가에서 있었습니다. 98세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150년 된 간장에서 채취한 미생물은 현대 의학계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항생물질을 분해하는 특이한 균주가 발견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 이 미생물은 150년간 장독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특성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방울의 간장 속에 담긴 미생물의 진화 과정이 인류 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선사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장독대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수만 페이지에 달했고 DNA 분석 결과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죠.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때를 이어 전승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젊은 세대가 장 담그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온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문화재를 보는 것 같았죠. 또한 각 가정의 장 담그기 비법은 완벽한 구전 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주 만드는 법부터 간장 담그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정확한 수치와 함께 전해지고 있었죠. 이는 다른 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제 조사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화유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최종 심사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심사장에 들어섰습니다. 6개월간의 현장 조사와 3년에 걸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방대한 보고서를 앞에 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사장에는 전 세계 167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가 일으킨 학계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3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장류 샘플 1200여 개의 DNA 분석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100년 이상 된 된장에서 발견된 미생물의 다양성은 심사위원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독대 하나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은 평균 900종이 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발효식품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생물들이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며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다뤘습니다. 전국 8개 도의 294개 가구를 조사한 결과 각 지역마다 독특한 장 담그기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소금 비율 조절, 지형과 기후에 따른 장독대 배치법,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주 제조법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세 번째 발표였습니다. 강화도에서 발견된 150년 된 간장의 특수. 균주가 항생제 내성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현대의학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책이 한국의 전통 장독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문화적 전승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1,500여 개의 장 담그기 기록과 구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전승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각 가정의 비법은 정확한 수치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심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심사위원들도 이제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가진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67개국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음식문화 분야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독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부엌, 한 켠이 아닌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과학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민족의 지혜가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등재 확정 이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사장을 나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문득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장독대를 살피시던 그 모습, 40년 된 간장으로 끓여주신 된장국의 깊은 맛이 다시금 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지난주 등재 소식을 전하러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담담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령이신 할머니께서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은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등재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독대 제작업체들은 주문이 폭주하여 생산이 수개월 밀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된 옹기 장독대는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CDC는
강화도의 150년 된 간장에서 발견된 항생제 내성분해 균주 연구를 위해 특별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한국의 장독대 미생물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는 한국의 전통 장류 발효 미생물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한국의 장독대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다양성이 현대의학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등재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전국 각지의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이 연이어 매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젊은이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내년 봄 인류 문명과 발효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 대형 박물관은 한국의 장독대를 주제로 한 3개월간의 특별전을 기획 중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문화재청은 전국에 100년 이상 된 장독대를 조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 장인들의 기술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등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막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앞으로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주목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이며, 인류의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닌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과학적 유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발견의 첫 증인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연자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